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것은 CPI,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결국 이제 연동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일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, 시장 예상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꼭 좋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인가?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. 왜요?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아요. 네네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, 그게 내려온 다음은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에 지금 51, 2%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하게 뭐 된다라고 쐐기를 박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질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재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되긴 합니다. 다만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. 어차피 뭐 제가 그 이후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겠죠. 네. 그때 다시 뭐 들어주시면 되긴 하겠는데, 9월 때까지, 뭐 10월에 대선 전까지죠. 뭐 그때까지는 일단은 한시름 놨다.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블랙 먼데이에 대한 그런 사건을 조금 이렇게 돌림에 대한 그런 모습들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. 실물 지표에서 뭐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깜짝 놀라는 또 사람들이 두려움에 좀 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, 이런 얘기가 있죠. 그 이란 쪽에서 15일에 그렇죠. 그때 이제 뭐를 하겠다.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보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바,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순에서, 합법적인 수순에서 보복을 하겠다. 도대체 보복을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인가? 그러게요. 그냥 이제 뭐 제 상상력으로는 그냥 뭐 컵에 침 뱉기?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제 전면전은 이루어지기 힘들고,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참전해야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구축함 띄우고 미사일 뭐 전투기 올라갔다고 해서 전쟁이 나는 건 아니죠.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언제 전쟁에 참전했는지, 뭐 베트남 전쟁, 걸프전, 뭐 그 이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, 어제. 저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야. 네. 그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, 전부 다 금리가 저기조 현상을 보였을 때, 그리고 금리 저기조 현상에서 살짝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,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금리가 평균 수치 이하에서 저금리 현상을 보였을 때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는 것은 군수 물자에 대한 조달에 있어서 어찌됐든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. 네. 그 돈을 쓰게 됐을 때 금리가 낮아야지만이 싼 값에 무기들을 사들일 수 있겠죠. 그런 예, 분석을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좀 됐었던 것이고,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군수 물자의 기업에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, 뭐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,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볼게요. 지금 금리가 위에서 이제 밑으로 살살 이제 내리려고 이제 내리지는 않았어요. 예. 준비하고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? 미국이 참전한다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아직은 아니다. 미국이 얼마나 똑똑한 건 아닙니다, 걔네들이. 이해 계산이 밝은데. 그렇죠. 걔네들이 계산기를 엄청나게 잘 두드린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그럼요. 나라니까. 유리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. 자기네들이 유리하지 한 포지션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도와주진 않아요. 자,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참전해서 중동 국가가 확전된다? 지금 시점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5% 미만에 대한 확률이 아닐까, 예,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합법적인 수순 내에서 보복을 한다라 하면 일단 시그널이 오늘 나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뭐 하마스라든지 테러 무장단체, 걔네들한테 자금적인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쏘고 폭격하고 이런 현상이 어제 나왔어요. 또 20발을 쐈거든요, 가자지구에서.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보복을 좀 시연하지 않을까, 계속적으로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결국 국지전의 양상으로 몰고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이란에 대한 포지션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, 야, 이스라엘 니들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단체들 우리가 조달해주고 있는 애들 있잖아, 걔네들하고 화해해. 그러면 공격 안 할게.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국지전, 그래서 확장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 국가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그 점이 부각돼서 증시가 내려왔을 때는 또 다른 기회에 대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진격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. 이때다. 예. 그래서 전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. 제가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밝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. 다음 주부터 뭐 당장 오늘부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시나리오, 증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 3개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역헤드의 숄더 패턴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상방으로 3%짜리 장대가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겁낼 타이밍이 아니다. 네. 좋게 생각을 하고 들이대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점과 대선 시점에 앞두고 조금 포트 변경을 할 필요, 현금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특히나 내일 모레 16일 날 해리스가 발표를 합니다. 어떤 발표를 하냐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를 해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해리스 관련해서 뭐 대마 관련이라든지 낙태 관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테마에 대해서 형성이 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죠. 물론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, 그리고 해리스 관련한 테마라 해서 여기에서 주도주, 대장격이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16일에 정책 관련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맥을 좀 짚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, 다행히도 16일은 금요일이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월요일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.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가자